자, 봅시다. 표현법 하나만 배울 건데, 어차피 접근하면 써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살짝은 쓰이니까 미리 알아두자고. 자, 우리가 미분을, fx를 미분했다라고 한다면, 뭐 점 하나 찍지. 그래서 y를 미분했다라고 한다면, 얘도 점 하나 찍지. 자, 요렇게 표현해서 미분했다 라는 표현을 사실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뉴턴. 그래서 편해. 당연히 점 하나는 찍으면 되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는 누구를 미분했는지가 불분명해. 누구를 미분했는지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x랑 y로만 구성되는 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만 봐도 얘들아 y랑 x로 표현이 안 돼 있잖아. 일반적으로 시간이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t를 미지수로 쓰자니? 그러면 그런 거에서는 얘가 t에 대해서 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걸 너희가 미분 맨 처음에 배웠단 말이야. 근데 잘 안 썼지. 지금까지 거의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접근하면서 써야 돼. 그래서 알아두자고. 그래서 자, fx를 미분했다라는 뜻으로 요런 기호도 많이 써. 사실 얘가 분자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fx라서 이게 좀 뚱뚱해서 위에다 올리기 좀 뭐해서 옆에다 그냥 붙여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면 얘들아, 분자에 있다 생각해도 돼. 분자에 있는 거야. fx라는 식을 x에 대해 미분하시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똑같은 말이야. f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 미분하시오. 즉 x로 되어 있는, x라는 미지수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식을 x에 대해 미분해봐 라고 하는 명령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기호가 일반적으로 y는 어쩌고 저쩌고 x 이렇게 되어 있잖니? 그거를 요렇게도 표현해. 읽는 법 dy dx 라고 읽어. dx분의 dy라고 안 읽는다. dy dx라고 읽고, 그럼 요거식이 얘랑 똑같은 거야. 알잖아 얘들아. fx랑 y랑 똑같은 표현인 거. 그치?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뭐야? y에 대해 있는 식을,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 미분하시오 라는 명령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쓴 f'x, y' 요거 그리고 dy dx 요거 네 개가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야. 미분하시오. 요거거든? 그러면 잘 봐. 요런 식이 있을 때 dy dx를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러면 너희는 4x 플러스 3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왜? y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 미분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미분한 거야.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들아, x는 만약에 2t 세제곱 플러스, 똑같이 해볼까? 2t 제곱 플러스 3t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아까는 내가 그냥 x 프라임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니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4t 플러스 3이라고 썼잖니. 이거를 요 표현으로 써보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dx dt가 되는 거야. 구조 이해돼?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해 미분해봐 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됐을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했네. 됐니 얘들아? 표현은 알아야 된다고. 표현은.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써왔던 요 표현이랑 똑같은 건데 뭐만 안 헷갈리면 되더라? dy dx 읽는 법 말고 얘들아, 분자의 dy, 분모의 dx야. 이거 외우는 법은 어렵지 않아. 이게 나중엔 너희는 볼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는 얘네들의 위치가 바뀔 때도 있거든. 문제에 따라서는 너희는 안 나와. 미적분 원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얘들아, 애초에 너희가 기울기 구할 때 있잖아. 기울기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극한을 붙여버리면 x 증가량이 0으로 수렴한다. 즉 뭐야? x 증가량이 요만하다는 거야. 그때 요만한 y값의 변화량을 보는 게 이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즉 델타, 이 셈으로 표현되는 이 델타는 눈에 보이는 커다란 변화량을 뜻해.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눈에 보이는 두 점 간의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인 거고, dy dx에서의 이 d의 뜻은 눈에 안 보이는 양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기울기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 붙인 게 이거니까 dy dx의 위치는 헷갈릴 일이 없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량이냐 눈에 안 보이는 변화량이냐 그 차이야. 왜? 얘는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둘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위치는 안 헷갈려야 돼. 알겠지? 그것만 알아보면 돼. 그러면 이제 79페이지에 거기 v는 dx dt다 라고 써있는 게 뭔 소리인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아,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서는 사실 몰라도 돼.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뒤에 적분기호 나오면서 미분이랑 관계성 할 때 그거 미분기호 땡 쓰기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 기호를 써. 뒤에 적분해서. 아마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서 알아둬야 돼. 이쯤 되면 알아야 되더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뉴턴이 만들어서 표현은 편한데 우리는 이제 미지수가 항상 x랑 y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가 x, y가 아니라 x랑 t야. 그리고 x를 t에 대해 정리했어. 그 식을 미분한 거야. 라는 걸 보이기에는 이게 훨씬 이쁘잖아. 맞지 얘들아? 그건 맞잖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점 하나 땡 찍은 거랑 이거랑 아예 느낌이 다르잖아. 보기가, 표기 자체가. 이거는 지금 미지수가 x랑 t가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니? 그래서 얘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이거 구해봐 라고 한다면 알아먹으면 돼. 실제로 너희가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돼. 당연히 되지. 당연히 돼. 당연히 풀 때는 이게 편하니까 그냥 땡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알아는 봐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너희가 좀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보면, 미적분학의 역사라고 찾아보면, 대충 찾아보면 이거를 미분법을 발견한 사람이 2명이야. 동시에 2명인데 한 명이 뉴턴이고 한 명이 라이프니츠라고, 아마 교과서에 둘 중에 한 명은 나올 거야. 미적분학 교과서 보면 미적분학 뭐 이렇게 나오면서 교과서마다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1명만 나올 수도 있어. 여튼간에 뉴턴이 발견한 미분의 표현법은 점 찍는 거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방법은 이런 건데 각각의 장단이 있는데 알아는 봐야 되고, 요거는 너희가 평소에 썼던 거니까 익숙할 텐데 요 방법은 내가 실제로는 잘 안 썼잖아. 왜? 불편하거든. 근데 얘가 편할 때가 있다고. 의미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알고는 있자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책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이거를 막 dt분의 dv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읽어도 되지. 읽어도 되는데 잘못된 건 아닌데, 원래 규칙은 분수로 읽는 게 아니다. 그렇게 뭐분의 뭐라고 읽으면 좀 짜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너 땡! 절대 안 돼! 이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 자, 그래서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갑시다. 119번 볼게. 자, 위치에 대한 식이, 위치인 x가 t로 정리가 되어 있어. 이제 쉬워 얘들아. 여기서 이제 속도가 속도, 위치에 대한 특징들만 알면 돼. 자, 위치에 대한 식이 이렇게 있을 때 문제. 출발한 후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 얘들아, 원점을 지난다는 건 뭐가 뭐라는 얘기야?
위치가 0이란 소리지. 그지? 얘들아, 이 정도는 한글이다. 그지? 원점을 지난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거야? 뭐 속도가 10이라는 거야? 가속도가 몇이라는 거야? 아니, 위치가 0이라는 얘기잖아. 바다 있는 그대로잖아. 원점을 지난다는 건 위치가 0이라는 소리지. 즉 뭐야? 얘가 0이 될 때의 t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3차 방정식 풀면 되지.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 정도는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마1, 마3, 3이지. 근데 t는 양수여야지. 시간이니까 과거로 들어갈 순 없잖아. 아, t가 3일 때 얘는 원점을 지나. 확인했어. 자, t가 3일 때 원점을 지난데, 자, 근데 구하라는 건 뭐야? 그때의 가속도 구하래.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뭐 하겠어? 미분을 2번 하겠지. 다시 말하지만 아까 설명한 거는 알아보면 되고, 너희가 실제 풀 때는 야, 이 세상 편한 게 이건데 그냥 써. 괜찮아. 상관없어. 미분 한 번 하면 이렇게 됐고, 얘는 아직 속도에 대한 식이니까 미분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읽는 법, 얘가 x 프라임, 뭐 x의 도함수라고 한다면 얘는 이름은 이계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그 읽는 법은 x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거나 2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2 프라임이 맞는 말이긴 한데 뭐 더블도 많이 쓰니까 2 프라임 또는 더블 프라임. 미분 2번 했다라고 해 그냥. 그러면 6t 플러스 2가 되겠지? 얘가 가속도.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되겠지? 정답 20이네. 별일 없다. 라는 거고. 자, 쉬우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 122번 봅시다. 배울 것만 배우면 돼. 시간 남으면 풀 시간 줄게. 자, 122번. 또 뭐래? 위치에 대한 식 줬네. 위치가 t세제곱 6t제곱 15t 20이다. 자, 위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될 텐데. 문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뭘 뜻하는지를 알면 되지. 자,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거의 대부분 이 문제 나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요 말의 의미.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속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지. 속도란 뭐냐? 이거 아는 사람이 도원아, 속도가 뭐냐? 왜 너만 시켰을까? 너 혼자 배운 거니까. 속도는 뭐의 일종이야? 그렇지. 속도는 벡터라는 애거든? 즉 뭐냐면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존재하는 애야. 즉 뭔 소리냐? 어떤 애가 속도가 10이래. 그럼 얘는 쉽게 말하자면 원점이 이렇게 있다면 정방향으로 10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정방향으로. 그러면 어떤 애는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역방향으로 10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즉 얘네 둘은 똑같은 속력이야. 뛰는 속력은 똑같아. 똑같은 스피드로 가고 있다고. 근데 뭐야? 방향만 다른 거야. 왜? 애초에 속도라는 개념 자체는 방향도 있거든. 즉 이 10과 마이너스 10 안에는 플러스라고 할게. 크기는 뭐야? 둘 다 크기는 10 맞아. 하지만 방향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정방향 얘가 역방향인 거지. 얘가 제대로 가고 있고 얘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얘네 둘의 스피드는 똑같아. 이게 속도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속도는 무조건 방향성까지 포함을 해야 돼. 벡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이 말인 거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지. 방금 말했듯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정방향, 마이너스면 역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정방향으로 간다가 역방향으로 간다 또는 역방향으로 가다가 정방향으로 간다 이 얘기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이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이거랑 유사한 개념으로 증감이 바뀐다. 라고 우리가 그래프에서 배웠지. 그럼 우리 증감이 바뀔 때 뭘 찾았니? 그래프 그릴 때 어디서 증가하다가 감소되는지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되는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뭐 했어? 미분에서 0 되는 S값 찾았잖아. 똑같지. 이거겠지. 결론이. 속도의 부가 바뀌려면 0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정방향으로 가다가 역방향으로 갑자기 공중에서 휙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멈춰서 뒤돌아서 다시 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얘들아? 일로 가다가 거꾸로 가야 돼. 그러면 멈춰서 뒤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멈춰서가 뭐야? 속도가 0일 때잖아. 그때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것처럼 이때도 뭐야? 미분값이 0 될 때 찾잖아. 왜? 미분값이 0이 될 때에서 증감이 바뀔 확률이 높으니까. 그지? 똑같아.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말하는 얘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찾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t의 값이겠지.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얘가 속도에 대한 식이지. 그 속도가 언제 0이 될까를 찾자고. 왜? 그때가 위치가 딱 바뀌는 순간일 테니까. 위치랜다. 미안. 운동 방향이.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5가 나온다. 당연히 5겠지. 양수. 아, 그럼 뭐야 이거? 우리 해석? 얘는 5초일 때, t가 5일 때 딱 멈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더 정확히 하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거랑 증감 바뀌는 거 극대 극소 구했던 거랑 얘 그래프 그려보자.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뭐야? 얘는 t가 5일 때 역방향으로 가다가 정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즉, 얘는 0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꾸로 가고 있었어. 거꾸로 가고 있다가 5초가 될 때 딱, 이쪽 아니네? 하고 딱 뒤돌아서 정방향으로 간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황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그래서, 5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구나 찾았으면 끝났지. 그때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러면 어디다 넣으면 돼? 이 5를 여기다 넣어야지. 얘가 위치에 대한 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t 값인 5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답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구하면 마이너스 80. 이 얘기야. 괜찮을까? 자, 다음. 오늘 적분 못 나가겠네. 일단 숙제는 아까 말한 대로 84페이지까지. 숙제 매우 적으니까 얘들아 84페이지랑 82페이지 빈 문제들 있잖아. 요거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풀어봐. 다음 시간부터 깔끔하게 적분 나갑시다. 자, 다음 81페이지. 일단 할 거 다 하자. 요게 마지막이잖아. 그치? 자, 81페이지.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애들인데, 둘 다. 125번을 볼게.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 시각 t일 때의 속도의 그래프야. 속도야. 이거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줄 때도 있고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줄 때도 있고 거의 없겠지만 가속도의 그래프를 줄 때도 있긴 해.
물론 가속도는 너희가 적분까지 배웠을 때 줄 거고 당장은 안 주겠지. 자, 속도에 대한 그래프야. 속도를 VT라고 할게. 여기 Y라고 했지만 VT라고 할게. 자, 이럴 때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대. 그래서 여기가 원점, 여기가 극값인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자, 이렇게 했어. 다시 말하지만 속도의 그래프야. 자,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해보자, 얘들아. 배운 대로 갑시다. 얘는 T가 0일 때랑 B일 때랑 D일 때 멈췄어. 속도가 0이니까. 그치? 멈췄어. 다음, 얘는 0에서 B 사이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 왜? 부호가 음수니까. 다음, 얘는 B에서 D까지는 정방향으로 가고 있어. 됐지? 다음, D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또 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위치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가고 있다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맞나? 하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간 거야. 상황 이해됐을까? 여기가 이때가 T가 B일 때고 이때가 T가 D일 때란 얘기지. 괜찮을까? 이해됐어 얘들아? 문제? 물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얘들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며. 근데 미분이라는 건 그래프적으로 뭐야?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에 어떤 점을 찍건 간에 접선을 그으면 그게 다 그때의 가속도란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지. 절대값을 봐야 되니까. 얘는 뭐야? 가속도는 됐고. 자, 봐봐. 속도로만 얘기할게. 여기는 속도가 만약에 여기가 1이야. 1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2야. 2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3이야. 3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치자. 그럼 얘자, 요 구간, 여기에서 얘는 빨라지고 있을까? 느려지고 있을까? 빨라지고 있는 거야.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점점 왜냐면 속도가 마이너스 1, 속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게 숫자는 작아지지만 마이너스는 뭐라고 속도에서 얘들아? 방향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1만큼 거꾸로 1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거꾸로 2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거꾸로 3의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야. 거꾸로 점점 빨라지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A에서 정점, 제일 빠른 거지. 여기서 하면 안 되는지 뭐야? 여기에서 운동 방향 바뀐 거 아니야?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그래프다 라고 한다면 얘는 A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지. 왜? 극값이니까. 이해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봐. 얘들아, 다시. 얘가 만약에 이 그래프가 위치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며. 그지? 그럼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게 속도야. 그러니까 이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가 0이라고. 이해돼서? 이게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속도에 대한 그래프지만 이게 만약에 위치에 대한 그래프라면 A에서 그리고 C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얘가 만약에 위치에 대한 그래프라면. 이해돼서? 근데 얘는 속도에 대한 그래프니까 아니라고. 속도에 대한 그래프니까 얘는 어디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B와 D에서 바뀐 거야. D에서도 안 바뀌었다. 그지? D에서는 그냥 잠깐 멈춘 것 뿐이지. 왜냐면 안 바뀌었잖아. 이해됐지? 자, 그러면 보기만 보면 돼. 지금 얘기할 거 다 했어. 기억! T가 A일 때 가속도는 0이다. T가 A일 때 가속도. 얘들아, 뭐라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속도의 그래프에서 점 찍어서 접선 그으면 그게 가속도야. 그러니까 A에서 가속도 몇이야? 0이지? 됐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가속도가 또 0일 때 언제야? C일 때, D일 때. C와 A, C, D에서 가속도는 0이야.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다음, 니은
A와 C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한다. A와 C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한다. 어때? 증가하니? A와 C에서 속도 증가. 맞나? 이거 어때?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 A에서 C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한다. 맞잖아. 올라가고 있잖아. 속력 말고. 얘들아, 봐봐. 속도는 부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1이랑 속도 누가 큰 거야? 이거 큰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숫자 그대로야. 근데 이게 속력이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속력은 속도의 크기거든. 더 쉽게 말해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속력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커. 당연하죠. 얘가 빠른 거야. 얘가 거꾸로 갈 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속도라고 물어봤지? 그럼 얘 속도는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올라가고 있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가고 있잖아. 증가하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니은에서 얘들아 전피의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라고. 내 말이 이해됐어 얘들아? 다음 디귿 0에서 D 사이 0에서 D까지 여기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2번 바꾸니? 아니지. B에서 한 번밖에 안 바꿔. 그래서 정답 3번. 됐죠? 자, 마지막 문제. 활용인데 127번 같은 건 너희가 충분히 풀 거야. 하나도 안 어렵거든? 문제는 128, 129야. 자, 129번을 내가 해볼게. 이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잘 봐봐. 문제가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2고 높이가 6인 원뿔이 있었는데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은 매초 1씩 늘어나고 높이는 매초 2씩 길어진대. 자, 이때 밑면의 넓이가 36파이일 때 부피의 변화를 물어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잘 봐. 위치에 대한 식이 있어서 비유를 해보자. 위치에 대한 식이 있어서 그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온다며, 그지? 근데 그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써있는 말 그대로 써줄게. 위치의 변화율이거든. 단위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1초 지났을 때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요거의 속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다시 정리, 이 비유가 이해되면 별거 없어. 129번. 위치의 변화율이 알고 싶어. 그럼 너희는 뭐 하면 돼? 위치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정리해야 돼, 얘들아? 위치의 변화율이 알고 싶다면 너희가 할 일은 위치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용어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위치를 구하는 일반항을 구해서 걔를 미분하면 그게 위치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똑같은 비유로 가볼게. 이 문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어. 이걸 구하래. 그럼 너희는 뭐 하면 돼? 부피를 구하는 식을 구하는 거야. 부피를 구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걔를 미분하는 거지. 그럼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의 이 둘의 차이는 딱 이거밖에 없어. 위치의 변화율을 뜻하는, 지칭하는 용어가 속도라고 있으니까 속도라고 쓴 거고, 부피의 변화율을 지칭하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쓰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부피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T일 때의 부피. T일 때의 부피에 대한 식을 써보자. 자, 그럼 원뿔이야. 원래 원뿔은 반지름이 2고 높이가 6이래. 근데 얘가 매초 T로 할게 미지수 매초 밑면은 1씩 반지름이 늘어나고 높이는 2씩 늘어난대. 그러면 T초 후에 일반항 구한댔어. T초 후에 원뿔의 꼬라지는 반지름은 T 플러스 2가 되겠지. 원래 2에서 T씩 늘어날 테니까. 맞아? 다음 높이는 2T 플러스 6이 되겠지. 왜? 초당 2씩 늘어난댔으니까. 일반항. 오케이? 말뜻 이해되지 얘들아? 이렇게 바뀐 거잖아. 이걸 구하자고. 이게 뭔데? 이거야. 이거 구하자고. 이걸 구해서 미분해야 이게 나오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자, 이때 부피 구합시다. 얘들아 원뿔의 부피 구할 때 몇 상수? 몇이야? 3분의 1.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얘가 부피지. 구했어. 이거 구했어. 근데 난 부피의 변화율을 하고 싶어. 미분하자. 자, 미분할 때 거지럭거리는 거. 지금 여기서 미지수가 t잖아. 문자가 t잖아? 그럼 t 말고 3분의 1 파이는 그냥 상수잖아. 그럼 마지막에 계산하면 돼. 마지막에만 붙이면 돼. 이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미분할게. 라고 써도 되고, 우리 배운 거 한번 써볼까? 얘 뭐라 쓰면 돼? 아이고, t지. 이렇게 써도 되고. 부피에 대한 식을, 부피에 대한 식을 t에 대해 미분하시오지. 알아먹으면 돼, 얘들아. 여튼간에, 미분하면, 자, 3분의 1 파이는 그냥 냅둬. 그리고 이 안에서만 계산하면 돼. 누구야? 얘랑 얘의 곱을 미분하면 되잖아.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이런 거 거지럭거리니까 상수 처리니까 그냥 마지막에 계산한다 생각하고 얘네 둘의 곱의 미분만 하면 돼. 할게. 앞에 거 미분. 이런 거 전개하지 말고 찌질하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됐지? 이 식이 뭐야? 부피의 변화율.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야. 근데 언제의 부피의 변화율 물어봤어? 밑면의 넓이가 36파이가 나올 때.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36파이라는 건 반지름이 6이라는 소리지, 얘들아. 반지름이 6 나오려면 t가 몇이야? 4지. 그러니까 뭐 구하래? 이거 구하란 얘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요거 이해되면 숙제로 128번 할 때 하나도 안 어려울 거야.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 4 집어넣으면 끝나지. 그래서 4 집어넣으면 정답이 80파이더라 라는 거야. 요거 이해됐을까, 얘들아? 요 속도 여기서 미분하고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잘해. 그래프 해석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프도 조금 연습하면 되거든? 요거 딱 하나, 요거를 조금 맑기 때문에 무슨 변화를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위치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속도로 있으니까 우리는 속도라고 쓴 거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것뿐이야. 똑같아. 구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미분이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숙제는 아까 말한 대로 84페이지까지 비어있는 부분 채워오면 다음 시간부터 적분합시다.